이번 토픽은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변수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첫 토픽에서 확률 변수라는 걸 공부했어요. 확률 변수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결과에 수치가 부여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확률 실험이 전제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확률 실험이 전제된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얘기고, 수치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수치로 표현되지 않으면 기대값이나 분산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통계학은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 변수를 공부하는 것이나 통계학을 정의하는 것이나 같다고 했습니다. 통계학이 무엇이냐 그러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이 기대값과 분산 등등이죠. 자, 이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나눠집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영어로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하고, 연속 확률 변수는 영어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를 셀 수 있으나 카운터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터블. 이 카운터블은 우리가 그냥 카운트한다, 일상적인 용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종의 굉장히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카운트 한다는 것은 셀 수 있다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나열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를 볼게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 대신에 구간으로 표시한대요. 그럼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다음 1, 2, 3, 4, 5, 6은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될까?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될까? 입니다. 다 모두 다 보면 숫자, 횟수, 수, 률, 양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수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나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열할 수 없는지예요. 1번을 볼게요. 주사위를 던질 때 위에 나온 숫자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있죠. 하나, 둘 해서 6까지 나오니까 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산에 해당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짝수가 나온 횟수 뭘까요? 주사위 10번 던지면 짝수가 가장 적게 나오는 경우는 0번, 그 다음 1번 나올 수 있고 가장 많은 경우는 10번 다 짝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가 0, 1, 2, 3 이렇게 쭉 해서 셀 수가 있네요. 총 11개예요. 그 다음 나열할 수 있죠. 이것도 디스크리트에 해당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어느 개인 병원의 하루 환자수가 가장 적을 때는 얼마죠? 0. 그 다음은요, 1명. 그러다가 개인 병원이 몇 명까지 오는지는 모르지만 맥시멈 1000명이라고 할게요. 1000명. 이 경우는 셀 수 있나요? 셀 수 있습니다. 그죠? 0, 1 이렇게 셀 수 있고 나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도 디스크리트에 해당됩니다.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어느 주식의 하루 주가 상승률 했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 률은 숫자인데 이산이냐 연속이냐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안 올라가면 0이죠. 0%. 그 다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조금 더 큰 거는 0.000000001일 수 있겠는데, 자, 이 경우에 이 동그라미가 소점 이하 이 0의 숫자가 100만 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작은 숫자는 없나요? 또 있죠. 어떤 거냐? 여기에 0.00000 들어가면 0.000 이것까지 다 합치고 그 다음 1이라 더 작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열을 할 수가 없고 셀 수가 없어요. 왜? 0 다음에 모르겠어요. 0보다 그 다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상승률을 보통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주가가 100원이었는데 최하가 뭐죠? 0이 되는 겁니다. 다 휴지적으로 날린 거죠. 이런 경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이고, 상승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뭐 100만 % 이렇게까지 일 수 있겠죠. 뭐 100만이면 아니면 1000만이든 최고가 100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간으로 표시해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30%인데 최하가 마이너스 30%고요. 최고가 최상단이요 플러스 3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continuous 연속적입니다. 숫자가 연속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 상승률이 주가 상승률이 있는 숫자가 연속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매출 성장률 최하가 뭐죠? 1억을 팔았다. 그 다음에 0이 되는 거, 매출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00%고요. 쭉 해서 그 다음은요, 나열할 수가 없어요. 즉 셀 수가 없어요. 최고는 얼마가 될까요? 글쎄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100만 %라고 해보겠습니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자, 이 구간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왜냐? 셀 수가 없고 나열할 수가 없어서. 따라서 5번도 컨티뉴어스에 해당됩니다. 6번도 마찬가지로 컨티뉴어스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 2, 3번은 디스크리트이고 4, 5, 6번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 경우는 숫자를 나열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나열해서 표시할 수 없고 구간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구간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 같이 구간으로 표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로 동전을 던져 볼게요. 동전을 던지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데, 그냥 앞면 뒷면이라고 하게 되면 확률 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x가 확률 변수 있는데 동전을 던졌을 때 위에 나온 숫자를 x라고 했습니다. 앞면 뒷면 대신에 1, 0을 부여하겠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1을 부여하고 뒷면이 나오면 0을 부여하겠습니다. 확률은 각각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자, 이 경우에 이산 확률 변수인가요? 연속 확률 변수인가요?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셀 수가 있죠. 하나, 둘 셀 수 있고요. 나열할 수 있죠. 0, 1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열을 해서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가 취할 숫자가 있겠죠. 확률 변수는 숫자를 취한다니까 무슨 숫자를 취할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0 또는 1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확률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확률 실험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데, 불확실성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확률을 아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확률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률을 모르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보통 이런 거죠. 안드로메다 성자에 생물이 살 확률, 안드로메다 성자 안에 고등생물이 살 확률, 안드로메다 은하수는 우리나라 은하보다 우리 은하보다 훨씬 커요. 엄청나게 큰데 그 안에 고등생물이 살 확률 알 수 있나요? 모르죠. 확률 모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은 확률을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뉘는데, 우리 통계학에서, 학부 통계학에서는 모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확률을 아는 경우에 한정해서 분석합니다. 동전을 던진 경우에도 우리 확률을 여기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을 아는 불확실성이니까 확률을 여기다 적어요. probability. 그럼 0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2분의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x에 대한 거니까 x의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 장의 제목이 확률 분포잖아요. 확률 분포가 무엇입니까? 확률 변수는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는 수치가 부여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확률 실험, 즉 불확실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수치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라고 했는데 불확실성은 확률을 안다고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적어놨어요. 이 확률 분포란 무엇이냐 하면 이 확률 변수 x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표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럼 표로만 나타낼 수가 있는가? 다른 방법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로 나타내는 건 이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x축에 x가 취할 값을 나열하고 y축에 확률이라고 적습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또는 1이죠. 그리고 확률은요, 각각 2분의 1이라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취할 수 있는 값이 여기 있고 확률이 각각 2분의 1, 2분의 1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즉 확률 분포라는 것은 꼭 하나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률 분포란 취할 수 있는 값이 나열되어 있고 여기와 여기처럼 그 다음에 확률이 적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확률 분포는 표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프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해도 됩니다. 0 또는 1을 취하고 0으로 갈 확률, 즉 0을 취할 확률 2분의 1이고 2를 취할 확률 2분의 1이다. 이거는 일종의 나무 그림, 추리 다이아그램을 표시한 건데 이것도 확률 분포가 됩니다. 왜냐? 어떤 형식에 묶여 있지 않고 취할 수 있는 것이 나열되어 있고 확률이 다 표시되어 있으면 그것이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다루는데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도 다룰 거예요. 그냥 다음 토픽에 다룰 거고 연속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볼게요. 이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요, 숫자를 우선 나열하고 각각에 나올 확률을 적으면 됩니다. 근데 연속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 상승률을 봤어요. 마이너스 30%에서 최고 플러스 30% 사이입니다. 자, 나열을 해볼게요. 제일 작은 경우 마이너스 30% 됐습니다. 그 다음은요? 모르겠어요. 나열할 수가 없어요. 왜? 숫자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확률도 이거 적을 수도 없어요. 여기 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확률 분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산과 연속을 나누는 그 구별의 시직 중에 하나는 확률 분포를 이렇게 표나 그래프나 이런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가 안 되는가 입니다. 우리는 확률 분포는 표나 그래프 등으로 했는데 이제 함수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겠습니다. 2분의 1이라는 건 확률이죠. 뭐의 확률일까요? 확률 변수 x가 0일 확률입니다. 즉 확률 변수 x가 0일 확률이에요. 그것이 2분의 1입니다. 요걸 또 표시해 볼게요. 2분의 1이란 확률 변수 x가 1일 확률입니다. 이것은 함수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걸 확률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왜 질량이란 말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 이유는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닌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
확률 함수는 다르게 부릅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밀도는 density예요. 질량이라고 쓴 이유는 이거와 명확하게 구별하고자 할 때, 즉 이 확률 함수는 밀도 함수 아니야, 질량 함수야, 즉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질량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제 4.3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균일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x의 확률 분포를 표, 그래프, 함수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때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던졌습니다. 그 다음 던졌습니다. 첫 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겠죠. 첫 번째에서 앞면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겠죠. 첫 번째에서 뒷면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것입니다. 이때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웃컴이요. 이때는 HH가 됩니다. 즉 앞에 있는 H는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거고 뒤에 있는 H는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라 HH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 경로를 따라오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HT라고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은 TH, TT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확률 변수 x의 값을 보겠습니다. x가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했습니다. 앞면이 나온 횟수는 2, 하나, 둘이라 여기는 하나, 여기 하나, 여긴 0이 나왔습니다. 각각의 아웃컴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2분의 1이죠. 따라서 이 경로를 따라가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 4분의 1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HT 이 경우도 4분의 1이고 4분의 1, 4분의 1이 나옵니다. 확률 분포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로 해볼게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나열을 하고 각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적으면 되겠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무엇입니까? 0이거나 1이거나 2네요. 그래서 0 또는 1 또는 2 중에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확률을 보겠습니다. 0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2부터 볼게요.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1이 나올 확률은요. 1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이 4분의 1이라 더하니까 4분의 2가 됩니다. 이것은 확률 분포인데요. 표로 만든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만들면 x축에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나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은 확률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0이 취할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2를 취할 확률은 4분의 2라 4분의 2, 2가 될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하면 되겠고, 아니면 증하고 싶으면 x가 취할 값을 2, 1, 0 해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더 훨씬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 이제 함수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함수로 4분의 1은 무엇입니까? x가 0을 취할 확률이 4분의 1이고 4분의 2는요 x가 1을 취할 확률이 4분의 2이고 요 4분의 1은 x가 2를 취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것은 확률 함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제는 확률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전에 던지는 경우를 볼게요. 다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x가 2 이상 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동전을 던졌을 때 2 이상 5 이하가 날 확률은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x가 2일 확률 더하기 x가 4일 확률 더하기 x가 3일 확률 5일 확률 3, 4 잘못 썼습니다. 5일 확률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모두 다 6분의 1, 6분의 1이니까 결국 다 합치면 6분의 4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와 뭐를 비교할 거냐 하면 이겁니다. 차이점은 이퀄 사인이 들어갔냐 여기 안 들어갔냐의 차이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2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x가 3일 확률 더하기 x가 4일 확률 더하기 x가 5일 확률이 됩니다. 따라서 6분의 3이 됩니다. x가 2 초과 5 미만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퀄 사인 있는데 여기 있죠?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2초가 5 미만이니까 x가 3일 경우와 x가 4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2가 나옵니다. 자, 이 확률 계산은 이퀄 사인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주의하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확률 계산은 이산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연속일 때는 매우 다릅니다. 연속일 때는 이퀄 사인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연속인 경우에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요거와 요거가 같아져요. 연속인 경우에는 그거는 다음 토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